반갑습니다. 파수의 조기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긴 했었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못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여러분 얼굴을 뵙고 특히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다 지나고 이런 자리를 다시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고자 발버둥을 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뭘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 주제가 Reinventing Workplace and Cybersecurit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플레이스가 그동안 바뀌어야 된다는 걸 경험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2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2년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디지털 세상이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다. 혹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기업,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디지털 세상이 실제 상황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고요. 다른 하나는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전엔 보안 수준이 이런 거였죠. 해커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한테서 무슨 이득을 취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거기에 대비만 하면 되지.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해커가 뭘 우리 회사까지 공격을 하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공교롭게도 그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 사이버 공격들은 더 이상 해커들이 조그만 이득을 노리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었거든요. 그 변화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큰 시사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 이 행사 때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이런 리모트 워커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얘기는 모든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상화해라. 가상화한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우리가 컴퓨팅 인프라를 쓴다면 우리는 디지털라이즈에 한 발 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갑자기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기존에도 우리가 협업 솔루션들이 있었죠. 근데 그 협업 솔루션들을 좀 더 강화하고 플랫폼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이걸 다 이루지는 못했죠. 그 중에 일부는 했고 뭐 어떤 건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을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이라고 하면 미니멈은 있다. 보안이라는 건 각 회사마다 다 당연히 필요한 수준이 다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될 4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안의 허점의 시작은 공격의 시작은 항상 사용자들입니다. 제일 약한 고리가 사용자들이거든요. 특히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피싱 이메일로 통해서 들어오는 멜리어들이 문제거든요. 거기가 시작이어서 거기 하나가 뚫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여러 군데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보안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안 툴들이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조심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는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도 또 뚫리겠죠. 그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피싱 이메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인하우스에서 개발하는 것, 혹은 뭐 외주 개발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철저히 보안 점검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뭘 조심을 해도 결국에는 뚫린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뚫리고 나면 내 데이터가 적의 손에, 해커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해커의 손에 넘어간 걸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죠.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는 데이터가 백업이 안 돼 있다면 해커의 주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기업이든 그게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를 하고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하고 보안을 강화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자기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그림을 다 완성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주장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먼 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포스처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좀 더 긴 안목으로. 그게 이제 오늘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워크플레이스가 더 이상 옛날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여기 그려져 있는 이런 간단한 모습이 우리의 사무실의 모습일 겁니다. 본사가 있고 뭐 지역이 아니죠. 그냥 어떤 본부 이런 다른 오피스들이 몇 개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일을 하려면 다 이 오피스에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2년을 겪으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할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실제는 일이 더 능률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어떤 일들은 도저히 재택으로는 이건 일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런 경험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오피스는 아마 오른쪽처럼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전에는 어떤 사업 부문별로 오피스들이 더 추가로 있었다면 이제 사업 부문별로가 아니라 그냥 지역 거점으로 몇 가지 오피스들이 더 지역 오피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택근무도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점은 이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회사마다 일마다 다를 텐데 어떤 일들이 과연 리모트에 떨어져서도 우리가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느냐, 어떤 일들은 우리가 꼭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그걸 잘 조합하는 회사가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를 바꾸고 나가지고 전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과연 그 기업이 오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오른쪽처럼 혁신적으로 바꾸고 일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나눠서 일할지를 잘한 기업은 분명히 예전보다 더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럼 효과를 더 내는 기업하고 효과를 못 내는 기업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워크플레이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저건 아까 그냥 오피스와 일하는 방식이었다면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을 지나면서 지금 경험한 바는 협업 툴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일단 여러 종류의 툴들을 막 도입을 했죠. 이제 하다 보니까 협업 채널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진 게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매일 겪겠지만 뭐 메신저 쓰고 뭐 비디오 컨퍼런싱 뭐 줌 같은 것도 쓰고 뭐 협업 툴 팀스 뭐 이런 거 막 쓰죠. 여전히 이메일도 쓰고 있고요. 협업 채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점점 흩어지고 불필요한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보안은 점점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정보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으니까 뭘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 방법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지난 2년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돌아보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협업 채널들을 통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어떤 때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가상화를 모든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안 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컨텐츠입니다. 클라우드를 쓰면 서버,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다 가상화되죠. 많은 부분이 가상화를 하고 있지만 컨텐츠는 아직 가상화된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부분의 솔루션은 컨텐츠를 도 마저 가상화를 해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관리는 어렵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도 다시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2주 전에 RSA와 같은 행사가 동시에 같은 주에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모든 주제들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원칙 하에서 다시 한번 보안을 재설계해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트너 행사의 주제는 Reframe and Simplify였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리인벤트랑 뭐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죠. 근데 Simplify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다른데 Simplify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제가 플랫폼 얘기를 할 텐데 그동안은 보안 솔루션들이 포인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여러 솔루션을 막 도입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걸 다시 통합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관리 가능하고 보안의 허점이 줄어든다니 이게 이제 그냥 간단히 심플리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RSA에서는 그냥 일단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원칙에 따라 트랜스폼을 하자 뭐 이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결국에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새로 만든다, 리인벤팅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원칙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원칙, 보안 원칙에 따라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그 설계의 결과물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 안 된 채로 그냥 제로 트러스트만 적용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겠죠. 제가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제로 트러스트 여러분들도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게 뭐 어떤 뜻인지 대강 짐작은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듣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제로 트러스트란 말을 이 말은 사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고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나오던 말들인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우리 보안업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제로 트러스트로 우리가 보안을 다시 재설계해야 돼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단어다가 세 단어로는 No implicit trus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트러스트는 더 이상 없다.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밑에는 이거죠. 그동안의 암묵적인 트러스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세스라고 했으니까 점검하고 컨텍슈얼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컨텍슈얼 트러스트라는 건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트러스트여야 된다는 거죠. 왜 신뢰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불분명한 트러스트는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니스트는 좀 더 쉽게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말아라. 끝까지 verify를 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 원칙 개념을 어떻게 이제 보안에 적용할 거냐를 고민을 해보면 사용자가 결국엔 이런 거죠. 우리가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워크로드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국엔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쓰고 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면서 달라진 것은 제일 앞단이 사용자 인증 문제가 있는데 이 사용자 인증도 저는 우리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이 정도로 만족을 했다면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좀 더 제로 트러스트라는 관점에서 정확히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까지 가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항상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앞에서 점검을 했더라도 뒤에서 또 점검을 하자는 거죠. 전에는 제일 초기 단계 보안의 시작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점검 한 번만 패스를 하면 그 다음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게 한 게 보안의 시작입니다. 전에는 앞에 네트워크 단에서 거르는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워크로드라고 쓴 거는 서버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클라우드 용어로 쓰면 워크로드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서버나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죠. 워크로드 단위로 또 거기서도 걸러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갈 때 또 걸러야 되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또 걸러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워크로드 안에서도 세그먼트를 나눠서 또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걸 구현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많은 컨트롤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개 있으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걸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야 그러면 사용자는 뭐 매번 인증을 해서 엄청 복잡하겠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한 번 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계속 걸러져서 중간에 뭐가 잘못됐을 때만 스탑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네트워크든 워크로드든 계속 구분을 지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당연히 암호화를 해야 이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네트워크 위주의 보안을 하던 회사들은 데이터를 암호화를 안 하고 어떻게 좀 보안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당연히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 과정에 대해서 풀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 끝난 게 아니라 사후에도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보안에 제대로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전체를 그려야 되는데요. 저희 파수가 이걸 다 할 수는 당연히 없고 저희가 잘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잘할까,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잘할까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얘기는 오늘 세션 후반에 또 저희 장유수 대표와 스페로의 장유수 대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데이터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제로 트러스트를 아까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다면 그 아키텍처를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많은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프로덕이 한 개가 아니란 얘기가 되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프로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많은 프로덕이 보안에 끼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앞에서 막아놓고 뒤에서는 열어주고 막 거꾸로이기도 하고, 이런 건 올바른 보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많은 프로덕에서 로그를 만들 텐데 그 로그의 연계성이 잘 확보가 안 되면 앞에 로그와 뒤에 로그의 의미를 같은 수준에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많은 여러 제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제품들이 마치 한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책과 로그가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 시큐리티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컨트롤 포인트를 어떤 데서 만들어야 되냐를 보면, 당연히 저장돼 있을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로 트랜짓되고 있는 동안에 당연히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오픈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 베리파이를 해야죠. 맞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DRM을 저희가 만든 처음 프로덕트이다 보니까 DRM이라는 게 사실은 인유스 상태에 베리파이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열었지만 열은 다음에도 여전히 카피를 할 수 있는지, 뭐 프린트를 할 수 있는지, 화면 캡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베리파이를 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되고, 사용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사용이 적법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줬던 권한들이 적절했는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해야 데이터 시큐리티의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덕트 레벨로 가보면 각 그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다 그 결과로 각 프로덕트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건데, 저장돼 있는 건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디스커버리하고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어디에 있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테고요. 그다음 당연히 액세스할 때는 뭐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쉐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쪽 사용이 끝난 다음에 가면 이제 그 로그로부터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분석 엔진이 가져야 되는 성능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이 다른 프로덕트들이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밑에 저희가 써놓은 이 데이터들이 컨텐트 아이디가 통일이 안 되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로그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컨텐트 아이디라는 건 생각보다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건 아마 저희 다음 세션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테고, 이게 통일이 되고 나면 팔로시를 통일하는 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통합도 사실은 컨텐트 아이디가 통합이 된 후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세 개가 통일이 된 기반 위에 여러 프로덕트들이 쌓인다면 제대로 된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덕트로 보면 6개 다른 프로덕트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같은 사상과 보안 정책에 따라,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라는 관점에서 처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순간부터 사용된 후까지 전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저희가 만든 파수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다 사실은 발표했던 제품들이고요. 그 제품들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 아키텍처링을 하고
여러 기능들을 추가한 것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부스에서 다음 저희 세션에서 볼 수 있는 상세히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났던 경험을 소중한 경험들을 되살려서 우리의 워크플레이스와 사이버 시큐리티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리모트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일들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인가를 얼마나 상세히 구분을 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가 아마 우리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협업을 도와주기 위한 채널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 과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사이버 시큐리티를 떨어뜨리면 이건 뭐 사상 누각이 될 테니까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맞게 재해석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경쟁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